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된 정일영 박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학술 논문에 대한 학술 발표를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간략하게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주제를 짚어보면은 부모의 과잉 간섭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기본적인 서브 타이틀을 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타이틀을 정했던 것이 휴대전화 중독과 이 사회적 위축의 매개 효과라고 하는 이러한 세컨드 타이틀을 어떻게 보면 이번 연구의 그 부제로서 정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로만 소개시켜드리지 말고 간략하게 연구 모형을 통해서 저의 연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과 저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적인 골자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변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를 종속변인으로, 그죠?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 자체가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구의 첫 번째 서브 타이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변인이 사회적인 위축과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 변이를 어떠한 양상으로 경규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이러한 종속 변이를 설명하는가. 대략에 어떻게 보면 그 연구 모양에 대한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독립변인이 기본적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이런 종속 변이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이론적인 가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독립변인이 대학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이러한 종속 변이를 부적으로 예측할, 그죠? 마이너스적인 관계로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연구 문제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두 번째로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인, 그리고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하는 매개 변인을, 개인적인 이 요인을 매개해서, 그죠? 종속,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변이기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이런 종속 변이를 어떻게 예측하는가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연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두 번째로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변인,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변인, 사회적 변인과 이 개인적 변인을 어떤 식으로 경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종속 변이를 설명하고 예측하는가, 이것에 대한 탐구가,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이 고찰이 두 번째 연구 문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 모형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모형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이제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어떠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뭐 측정을 했다. 그죠? 어떠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했고, 어떠한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다.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포했었던 2018년 죄송합니다. 표현을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2016년도 이 기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연구 데이터를 제 연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러한 연구 변인으로, 연구 데이터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총 1347명의 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 주요한 이 분석 대상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2016년도 기준에 어떻게 보면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이 데이터, 종단 패널 데이터죠.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이 패널 데이터, 이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는, 종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연구 분석 패널 데이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해당 패널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그죠?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과잉 간섭, 그리고 대학생의 이 만족도, 휴대전화 중독,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변이들, 연구의 궁극적인 주요 변이로 설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연구 분석 방법인
에이모스 18.0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과잉 간섭이라고 하는 이 독립변인이 어떠한 구조를 거쳐가지고 어떠한 이 매개 변인을 경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학생을 만족도를 예측을 하는가,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번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 목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 방법,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리서치 메서드에 대한 소개까지 이제 맞췄다라고 이제 또 가정을 하고, 곧바로 또 연구 결과, 주요한 연구 결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분석이 어떻게 보면 뭐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빈도 분석이니까, 이 빈도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까지는 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성별, 그리고 학교 유형,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이건 한번 참고로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그리고 기술 통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요한 어떻게 보면 리서치 서브젝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은,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주요 연구 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파트가 바로 이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 즉 다른 말로 이 기술 통계의 개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술 통계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 통계에 대한 설명 역시 여기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또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변이인들의 공별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 분석이 표 3에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측정 모형 분석을 통해서 개별 측정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타당도, 그죠? 주요한 주요한 개별적인 측정 지표들이 이 잠재 변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잠재 변이에 대응이 되는가, 이 매칭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측정 모형 분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적 골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그죠? 모형 전체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안정도가 다 성립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형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 모형의 안정성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RMSE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모형 적합도, 그리고 CFI, TLI, 그리고 NFI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대적인 모형 적합도 역시 수학적인 기준치를, 통계적인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 자체가 성립이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개별 측정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표준화 회귀개수, 자, 에이모스 18.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방정식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 기반으로 했을 때, 그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표준화 회귀개수라고 하는 이런 회귀개수 값을 통해서 개수 값이 0.45라고 하는 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 개별 측정 지표들의 잠재 변인에 대한 이 대응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0.45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기준값을, 측정값을 초과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개별 측정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학적인 대응값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내린다. 그죠? 자, 이 표 4를 한번, 테이블 4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모든 측정 지표들의 개별적인 측정 이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회귀개수 값이 모두 0.45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측정 모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값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개별 측정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대응값, 잠재 변인에 대한 수학적인 이 대응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기준값을, 측정값을 충족했다라고 판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요 연구 변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인과성을 추론해내는 그런 기법을 구조 모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 스트럭처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독립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과잉 간섭이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수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죠. 그죠? 별표가 하나 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립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과잉 간섭이 매개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중독과 사회적 위축을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중독과 사회적 위축이 어떻게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이 역시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인 연구 변이인들 사이에 그 통계적인 인과성이 확증이 되었다. 확립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모형 전체 어떻게 보면 안정성 역시, 그죠? 절대적인 모형 적합도라고 할 수 있는 RMS 이익값이 0. 그죠? 기준값을 어떻게 보면 만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인 모형 적합도라고 할 수 있는 CFI, TLI, NF의 값 역시 0.9의 수치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모형 적합도 역시 수학적 관점에서 기준값을 충족한다라고 판명함에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RMSEA가 뭐고 CFI, TLI 이런 뭐고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거나 하지는 또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형이 가지고 있는 모형 내에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 경로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과 각각의 경로가 가지고 있는 회귀 개수의 값이 이제 이 모형을 통해서, 그죠? 이 그림 2를 통해서 그 설명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간략한 그리고 또 이제 결론 및 논의를 또 추가적으로 또 제시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넘어간 게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 통계 값을 설명을 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각각의 개별 지표들, 그죠? 연구에 투입됐던 각각의 어떻게 보면 특정 지표들이 정규성 관점을 충족을 하느냐, 외도와 첨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두 가지 기준값을 통해 가지고 분석에 투입됐던 그러한 개별적인 특정 지표들이 정말 정규성 과정을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 그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감에 앞서가지고 개별 연구 변인들이 개별적인 특정 지표들이 측정의 타당성을, 그죠? 이 정규성 과정을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증한 이후에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양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그죠? 외도와 첨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을 통해서 외도와 첨도라고 하는 스키닝스와 커투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을 통해 가지고 분석이 투입됐던 개별 측정 지표들이 모두 정규성 과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외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첨도의 기준으로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이러한 수학적인 측정 기준을 통해 가지고 분석이 투입됐던 모든 개별적인 측정 지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규성 과정을 충족을 하고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15분을 다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좀 이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학술 발표를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 모형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었고, 주제도 살펴보았었고, 특정 지표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연구에 투입됐던 이 기본적인 연구 변인들이 어떠한 특정 척도를 가지고, 어떠한 조적화된 이 척도를 가지고 측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 도구들의 성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해당 측정 지표들이
각각의 측정 지표들이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각각의 측정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4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1점에 해당되는 전혀 아니다에서 4점에 해당되는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형 척도를 기반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죠? 4점 리커트형 척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측정 방법임을 측정이 어떻게 보면 그 기준값임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리커트형 척도가 뭐고 서스톤 척도, 거트만 척도가 뭔지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국제학술대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발표를 또 들어주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연구를 하는 그런 또 학자가 되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 부족한 또 발표를 들어주시느라고 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썩기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음 학술대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다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